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기술 허브로 불리는 선전에서 기술 자립의 천병 역할을 하는 중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중국 선전 본사에서 진행한 2022 화웨이 실적 발표회에는 곳곳에 매화 장식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적 발표회 배경 화면을 포함해 만찬 메뉴 등 행사장 곳곳이 매화로 가득 찼는데요. 심지어 만찬 디저트까지 매화 모양이었습니다. 매화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중국의 실적 발표회에서 좋은 의미를 갖는 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매화는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데요. 화웨이 역시 굴하지 않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매화 장식을 도배했습니다. 그만큼 화웨이의 현재 상황이 매우 혹독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화웨이의 후계자로 불리는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는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매화로 표현하며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눈이 내린 뒤 매화꽃이 가지를 짓누르고 있지만 봄이 다가와 벌써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압박도 있지만 자신감은 더 크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날 발표된 화웨이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떨어지는 굴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화웨이의 지난해 실적은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9%나 감소한 7조 7,843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당기 순이익 감소폭은 지난 2011년 54%보다도 큰 것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가 속한 소비자 비즈니스 분야는 전년 대비 11% 이상 감소했습니다. 화웨이는 한때 세계 1위까지 올랐던 스마트폰 업체지만 미국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반도체와 같은 필수 부품 등을 화웨이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워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에 사용해온 안드로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할 수 없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하모니 OS를 출시했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통신사업 매출이 그나마 선방했지만 전년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이 수년간 세계 각국 차세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통신 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자 화웨이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는 이미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회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런정페이 회장의 후계자로 불리는 멍완저우 회장이었습니다. 멍 회장은 2018년 12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는데요.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은 3년간의 분쟁 끝에 미국 법무부와의 재판에서 승리하고 귀국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멍 회장의 귀국 장면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거국적인 환영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재벌 2세인 멍완저우는 어떻게 하다가 중국의 국가적 영웅까지 된 것일까요? 일단 화웨이 자체가 범상치 않은 회사입니다. 화웨이란 이름은 중화 유의에서 따왔다고 전해지는데 중화 민족을 위해 행동한다, 중국을 위해 분투한다는 뜻입니다. 창업자 런정페이가 중국 군대인 인민해방군 제대 이후 군부대에 통신기기를 납품하기 시작한 게 바로 화웨이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밀착한 관계를 통해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굴지의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문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웨이는 세계적인 거대 그룹으로 성장한 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는데 다수의 분석가는 중국 정부 인사들과 중국군 고위 장성들의 지분 소유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한 후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지만 한편으론 온갖 불미스러운 잡음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법 해킹을 통한 경쟁사 기술 탈취,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방조 등등 이 중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첩보기관의 업무를 비밀리에 대행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즉 중국 정보기관이 스파이 활동을 위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화웨이 제품 속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멍완저우는 자신은 절대 스파이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붙잡혀 있다가
법적 공방 끝에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멍완저우 회장을 애국주의의 상징으로 포장해 영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웨이의 후계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 대기업 총수로 살아남고 승계까지 마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마위는 오히려 지독한 탄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멍완저우는 너무나도 쉽게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화웨이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멍완저우는 중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뭔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멍완저우는 캐나다에서 공주 못지않은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뉴스는 철저히 새나가지 않게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멍완저우는 회장에 오른 이후 파격적인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간 미국의 끈질긴 제재에 질려버렸는지 3년 안에 미국으로부터 부품 의존도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회장이 전자산업의 생리를 모르는 것 같다고 분석합니다. 당장 반도체만 봐도 설계,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한 국가가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3년 안에 해내겠다고 공언한 것은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무지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멍 회장이 야심찬 도전을 하자마자 화웨이에 엄청난 악재가 닥쳤습니다. 얼마 전 중국 국가지식 산권국은 화웨이가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화웨이는 샤오미가 자사 스마트폰 특허와 스마트 TV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샤오미는 화웨이의 파노라마 이미지 획득 방법 및 단말기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회사들끼리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수만으로 먹고 사는 중국 기업에게 자국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은 치명적입니다. 이처럼 지금 화웨이는 안으로는 샤오미와 특허 소송을 벌이는 한편 밖으로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화웨이가 주춤거리는 사이 삼성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최근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5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구글이 폴더블 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오포, 화웨이 등이 연이어 폴더블 폰을 출시하며 그야말로 올해 폴더블 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CNBC는 구글의 픽셀 폴드 출시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폴더블 폰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힌지가 적용될 것이며 가격은 약 224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글 스마트폰 중 가장 비싼 가격대로 삼성 갤럭시 Z 폴드 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삼성과 비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구글을 띄우고 화웨이, 오포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삼성은 오히려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자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 테크 블로그 미디어 피넛은 삼성전자가 조개 껍데기 타입의 차기작에 3.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전보다 커진 외부 화면으로 이용자가 기기를 펼치지 않고 알림 확인, 음악 제어, 기타 필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힌지도 물방울 모양을 적용해 화면 주름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까지 맞닿아 두께는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구글의 픽셀 폴드 예상도가 공개되는데 이를 본 삼성은 더욱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지가 공개한 구글 픽셀 폴드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짧고 뚱뚱하다, 무거워 보인다였습니다. 디자인은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와 같이 책처럼 양 옆으로 접히는 모습인데 한마디로 너무 두껍습니다. 무게는 픽셀 폴드가 283g으로 갤럭시 Z 폴드 4보다 20g이나 더 무겁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5.7인치로 전면에 6.2인치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갤럭시 Z 폴드 4보다도 작습니다. 결국 폴더블 폰 시장은 꾸준히 삼성의 동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저 멀리 초격차 기술로 앞서가는 삼성을 따라잡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중국 기업들끼리 소송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멍완저우의 화웨이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